네, 노영의 뉴스 인사이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제가 좋아하고 존경은 하지 않지만 좋아하는 그런 분입니다. 특별한 분입니다. 1분 1초를 아껴서 곧바로 대담한 대담 시작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선거에 등록한 6분 중에서 제일 흥미가 많이 가는 그런 분이죠. 정봉주 민주당 정개특위 공동위원장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정봉주입니다. 네, 우리 위원장님 께서는 참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고 계신다. 근데 뵐 때마다 점점 젊어지신다 이런 느낌이 그래요? 드네요. 예, 지금 보니까 감사합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사실은 우리가 처음에 방송 같이 하면서 뵀었잖아요. 그때 정봉주의 품격 시대 예. 하실 때 제가 그 고정으로 나가서 이렇게 재밌게 방송하시는 분도 있구나 감탄을 막 하고 그랬었는데. 벌써 그게 6년 전이에요. 근데. 그래요? 꽤 오래됐네. 그때부터 사실은 TBS가 살아난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김어준 공장장을 이제 제일 중요한 인물로 보겠죠. 물론 맞습니다만은 정봉주 의원이 정말 다스라져가고 아무도 모르는 TBS에 딱 짠 하고 나타나서 구세주처럼 정말 독특하고 재밌고 신선하게 정치를 풀어주셨어요. 저는 그때가 참 인상 깊었고 예. 재밌더라고요. 그때 괜찮지 않았습니까? 괜찮았었죠. 네. 그 TBS TV를 있는 줄 네, TV. 아는 사람들이 없었고. 그러니까요. 저도 그 방송을 진행을 하면서 TBS TV가 있구나. 그런데 지금도 그걸 보면 좀 답답해요. 그렇죠. 그 많은 예산을 들여갖고 그렇게 관심 없는 방송을 할까? 왜 그래요? 좀 잘 하고 있는데. 아니 그렇지 않아요. 제가 보기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그리고 이거 지금 유튜브로 나가죠. 예. 그 유튜브 베이스인데 예. TV는 유튜브 관심이 그때 이미 유튜브로 하라고 제가 여러 차례 얘기했거든요. 근데 그때는 안 그것이 그랬었어요. 아주 대형 방송국보다도 예를 들었고 YTN, MBC 이런 데들도 정말 이 공룡처럼 해갖고 몸집이 아주 꿀락거리는 데들이거든요. 네네, 그렇죠. 그런데 그런 데들도 요즘 유튜브로 무척 활발해요. 뭐 쇼츠라든지 그 유튜브 조회수라든지 이런 데 무척 민감한데, 그러니까 이제 바뀌는 세월의 시대의 흐름에 쫓아가려고 노력을 하는데 모르겠어요.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요즘 제가 이제 별로 관심을 안 갖고 봐갖고. 근데 네. 어쨌든 과거의 행태에서 이 6년 전이거든요. 우리나라 6년이 일본의 60년이에요. 네. 아우, 참 특이해. 근데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게 요즘 TBS 유튜브 엄청 잘 나갑니다. 그래요? 예, 그 제작비 되게 적은 제작비로 엄청나게 그렇죠. 재밌게 잘하고 네. 있어요. 조회수도 늘고. 자, 그때도 제작비는 적었어요. 그때 제작비는 사실은 우리 정봉주 의원님이 다 가져갔다는 소문이 있었어요. 제가 좀 많이 가져갔죠. 그래가지고 정봉주 의원 때문에 프로그램이 막 폐지되고 그랬어요. 딴 프로그램 해야 되는데 이분한테 이걸 드려야 되니까 못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욕했죠, 속으로. 야, 저분 한 번 할 거를 한 5명 살릴 수 있는데 이러면서. 그렇지만 어쨌든 탁월한 선택이었다. 그때 생각했습니다. 자, 혹시 정봉주 TV 지금 하고 계시는데. 예, 하고 있어요. 그거를 좀 더 이렇게 정말 정통 방송국처럼 예를 들면 예. YTN 민영화한대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사버리면 어때요? 그래서 한번 그렇게 만들어보면 어때요? 재밌게. 진보 정편 저는 정말 계속 주장하는 사람인데. 아니, 계속 주장하는데, 네. 저는 별로예요? 뭐 이렇게 얼굴 대놓고 반대하기 좀 그런데, 반대하시는구나. 왜 그러냐면, 12년에 네. 국민 TV 네, 그건 알죠. 있었잖아요. 네, 근데 네. 그때 당시에 50억 모았거든요. 엄청난 근데 거금인데. 2천억이 필요하다던데 이제 YTN 살려면? 그렇죠. 그 정도도 갖고도 살 수는 있지만 운영비가 또 문제가 될 수 그렇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저도 이제 모금을 많이 해봤는데, 제가 이제 청담동에 벙커라고 하는 걸 할 벙커 때. 알죠? 그때 가봤잖아요. 예, 그런데 그때 전 한 3억 5천 모았어요. 많이 모으셨다. 근데 진보 진영에서 그렇게 돈을 모아서요. 다 꿀꺽해요. 에이? 그거 가지고 어디 뭐 하는 게 아니, 아니라? 뭐 하는데 하다가 실패하면 그냥 난리잖아요. 저는 그래서 오죽 제가 답답해갖고 양심펀드라 그랬어요. 타이틀을. 그래야지 되겠네. 그리고 3.3% 붙여갖고 다 돌려줬어요, 돈을. 그렇죠. 와, 훌륭하시네. 근데 안 돌려주나 보죠? 다른 사람들은? 누구라고 얘기할 수 없는데 모금하면 그냥 끝나요, 그거로. 그러면 안 되지. 그거는 진보 보수 다 똑같아요. 그런 분들이 이제 자꾸 이제 이렇게 레퓨테이션, 명성을 잃어가지고 이제 그렇게 되면. 왜냐면 사람들이 다 기억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하죠. 우리는 그래도 그런데 자유롭잖아, 좀. 그런데. 내가 공적으로 펀드 조성해가지고 이렇게 모이면 제가 다 정리해서 회계 처리하고 다 안 되면 돌려주고 되면 그거지 뭐 하고. 근데 이제 중요한 게 2천억이 안 모여요.
그럼 그게 좀 문제인데 예. 제가 깨끗이 할 수 있는데 그래. 중간에 또 어떤 전직 노동부 장관 진보 진영 분이 우리나라 석유값이 너무 비싸다고 정유회사 세우겠다고. 근데 정유회사가 그때 한 1,500억 정도 필요했는데 네네. 한 100억 좀 모이다가 말았어요. 그 돈 어떻게 되는지 또 돌려줬겠죠. 이제 그건 안 했으니까. 근데 운영비 하면서 사람들 여러 명 썼거든요. 그럼 또 그 돈으로 다 나가네. 그 중에 일부는 또 한 거죠. 그래서 자꾸 욕먹어요. 그런 것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제 노영희 변호사님께서 네. 그 주장을 한 걸 알고는 있는데 대놓고 반대하긴 그렇고 그래서 저는 좀 양심적인 네네. 진보적 마인드를 갖고 있는 중견 기업이 끼어들어야 그렇죠. 돼요. 아 기업이 또 끼어들어야 돼. 기업이 끼어들어야 돼요. 그러다 보면 이제 또 막상 이런 거거든요. 한겨레 신문 제가 창간 멤버거든요. 그렇죠. 한겨레 신문을 이제 말지라고 하는 게 모태가 돼갖고 만들었는데 지금 한겨레 신문 우리가 뭐 비판하고 그래도 그걸 진보적이다 뭐 특정 성향으로 이렇게 가고 있는데 제어를 못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진보 매체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많은 분들이 진보도 아닌 보수도 아닌 매체에 들어가고 막 뒤집어 섞어갖고 그렇게 하는 게 더 낫지 않겠는가. 물론 이제 2천억을 모으신다면 박수를 보내드려야죠. 근데 지금은 그때 50억 모였던 것보다 더 안 모일 수도 있어요.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막 뭐 1,000원씩, 10,000원씩, 10만 원씩, 1억씩 이렇게 모아가지고는 어렵다고 보고 예. 뭔가 좀 방법을 좀 생각해서 예. 좀 세계적으로 좀 해야 된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뭐 누가 저한테 하라고 안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힘들어서 간단하게 생각하면 못하고 이렇게 있죠. 되면 돼요. 500억 내는 사람 4명 있으면 돼요. 그렇죠. 근데 예. 500억 근데 이제 그분들 말에 쫓아다니겠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지. 근데 500억 낼 수 있는 착한 사람 알긴 알아요? 그런데 이제 또 다른 표현으로 그 바르셀로나 축구팀이나 레알 마드리드 축구팀들이 다 시민구단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이제 그런 거에 비해서 시민구단이 없어요. 그냥 모금하는 거가 원래 자본주의 핵심이거든. 네, 그치. 그런데 모금 문화가 잘 안 돼 있는 거지 우리나라. 그나마 이제 진보 진영에서 했고 요즘 보수 진영에 이상한 짓 하고 다니는 사람도 몇백억씩 모으잖아요. 엄청 아니 누구는 복당 안 시켜줬다고 20억 모았대 그 한 번에. 예. 아, 참. 그런데 그래서 이제 우리도 사실 그렇게 모아서 방송국을 하고 이런 게 맞는 건데 문제는 그렇게 이제 그리고 그 5만 원, 10만 원씩 모아서 2천억 모으면 얼마나 의미 있는 일이에요. 그럼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많이 돈 하지 말고 유튜브 베이스로 그것도 좋지. 하는 게 그럼 돈도 얼마 안 들고 네. 그렇게 이제 예를 들어 한번 생각해보죠, 그럼 우리가. 새날도 있고 네. 뭐 이렇게 잘하고 있는 데도 시사타파 있잖아요. 이런 데도 있죠. 예. 시사타파도 열심히 잘하고 있죠. 어쨌든 뭐 고민이에요. 그렇게 돈 많이 알겠습니다. 모은다고 하니까. 그럼 어쨌든 정봉주 전 의원님께서 서울시장 떨어지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잘 되시면 또 도와주시고. 아침부터 재수없게. 아니 근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맞죠. 지금 상황으로 네, 보게 되면. 근데 네. 이제 이게 이제 눈덩이처럼 또 커질 수도 있는 거니까. 아, 그럼요. 정봉주 열풍이라는 네. 게 네. 지금은 미미하지만. 알겠습니다. 예. 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한번 이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별명이 봉도사예요. 이 참 성이 특이해서 사람들 귀에 쏙 들어오기도 하는데 예. 너무 이제 잘 맞추시고 이렇게 확실한 이 관을 가지고서 설명도 잘해주시고 말씀들이 다 맞으니까 이 별명이 붙은 거겠죠?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지? 예, 그럼 그렇지는 왜 않고. 이런 거예요? 봉도사는 왜요? 보통 이제 평론 오래 하셨으니까 평론하는 사람들 마지막 결론이 뭐냐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두고 봐야 그러잖아요. 된다. 맨날 그 무책임한 아니 얘기하죠. 이번에 어제 예를 들었고 예. 검수완박이 의총에 통과될 것인가? 그럼 그 전에 평론가들이 예. 대체적인 분위기는 통과될 것 같은데 지켜봐야겠습니다. 내부에서 반론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지켜봐야 될 겁니다. 그렇죠. 다 그렇게 얘기하죠. 예. 근데 이제 저는 그것과 달리 얘기해서 이렇게 됩니다라고 한쪽 방향을 줘요. 아, 그럼 대부분 그렇게 됩니까? 안 되는 경우도 더 많죠. 아, 그럴 때는. 적중률이 50%가 안 될 때도 많아요. 그런데 사람들 뇌리에는 아, 맞는 것만 기억을 해요. 그러네요. 왜냐면 저 사람은 단정적으로 이렇게 찍어서 얘기했기 때문에 또 뭐라 그러냐면 야 정봉주가 얘기하는데 이거 된대. 그럼 안 된대 하면 야 그거 안 되잖아. 그러고 한두 번 얘기하고 끝나는데 그치. 된 거는 오래 기억이 남나 그렇지. 봐요. 그러니까 대체로 다 맞았다 그러는데 적중률을 보면 그게 높지는 않아요. 특히 이제 제 문제에 대해서는
다 틀린다고 맨날 이제 놀려 주위에서. 근데 가만히 보면 예. 제 문제에 대해서는 그 변수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군요. 어제 이제 어떤 분이 시사 저널이라고 하는 운세를 봐주는 시사전에 유튜브 운서 봐줘요? 오. 저 말고 말고 여가 있어요. 시사 아, 저널. 시사 저널. 근데 이제 그거를 나도 그런 그 거 해야겠다. 프로점을 봐주는 분인데 예. 무척 재밌어요. 근데 제게 다른 거 한 7분, 8분, 10분짜리인데 제 거만 20분이더라고. 오, 특별 대우 하네 또. 아니 근데 거기서 얘기가 엄청 좋게 나와요. 사방 곳곳에 적이래. 민주당 내부에 적, 그게 뭐가 외부에 좋은 적. 거야? 그게 좋은 거죠. 적이 많아서. 원래 정치인이나 일을 하는 사람들은요. 네네네. 적이 없으면 아무 일이 없어 집에 혼자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적이 많다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 그 윤석열 당선인 적 많겠어요, 안 많겠어요? 네네네. 아니, 그거 보지 많겠죠, 말고 좀 많겠죠. 영혼 없는 답변하지 말고. 아니, 많겠죠. 많거든요. 예. 그 정치인들에게 적이 많다라고 하는 것은 일할 기회가 온다는 거예요. 아, 그런가요? 집에 혼자 있는 사람한테 뭔 적이 있겠어요? 하긴 그러네. 아무것도 안 하면은 적도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 예를 들어 그 노영희 변호사가 방송했고 승승장구했고 과거에 이제 손석희 그분이요. 네. 적 엄청 많았어요. 그러잖아요. 방송 잘 나가니까 계속 주위에서 공격하고 씹어대거든. 끌어내리려고. 그렇죠. 나도 그래서 씹혔나? 그래서 저희가 옛날에 씹으신 거예요, 그렇게? 그때 잘 못 나가니까 무심해서 씹은 거고. 내가 보기엔 아닌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적이 많다라고 하는 건 정치인에게는 네. 일할 기회가 온다라고 하는 쪽으로 또 그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시사 저널 재밌어요. 저는 네, 저도 한번 하루 종일 그쪽으로 봤네, 가보겠습니다. 저도. 예. 저는 그리고 어쨌든 뭐 아침에 재수 없는 얘기 한 김에 하나만 더 하면 예. 사실 뭐 시장 선거 저는 안 될 거라고 당연히 보지만 그래도 만약에 안 되시면 예. 저는 국회의원이 훨씬 더 잘 맞고서 잘하실 것 같아요. 나중에 의원 들어가셔야 돼요. 예. 근데 예. 그 이제 저하고 당에서 오랫동안 같이 일했던 사람들 있잖아요. 이제 잘 아는 박진영도 15년 전에 만나고 지금 이제 거기가 이제 봉해관이거든요. 근데 이제 박진영이 정색을 하고 웃음기 빼고 이런 얘기를 해요. 막상 자기가 한 3, 4년을 모셔봤더니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일을 잘하는 사람이다. 근데 그러니까. 이제 당에서 행정적으로 일 잘하는 건 정표에 나 있어요, 제가. 그래서 그 예를 들어 이제 과거에 학원 사업하고 그럴 때도 그게 결국은 행정적 일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제가 사업을 한 번도 실패를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그랬잖아요, 제가. 그래서 그 국회의원은 이제 이렇게 훈수 두는 직업이에요. 아, 국회의원은 실제 일을 한다기보다는 되는 일도 없고 안 되는 일도 그러네. 없는데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짧은 기간 안에 왜 이렇게 인상적이었냐면 일을 되게 많이 만들었거든. 그래서 그때도 저 국회의원의 정무적 감각을 갖고 행정 능력도 있기 때문에 네, 또 네. 자본주의도 잘 알기 때문에 네. 행정직에 갔으면 참 좋겠다라고 하는 제안도 있었고 저도 이제 서울시장에 지난번에도 그렇고 이번 하려고 그러는 게 정말 정봉주가 얼마나 일을 잘해서 삶을 바꿔놓는지 한번 좀 보여주고 싶은 욕망이 좀 있어요. 저도 정말 봤으면 좋겠어요. 예. 저는 일 잘하신 거 알거든요. 예. 그리고 저는 무엇보다 일을 잘할 때 리스크 관리가 중요하거든요. 리스크 관리만 하고 일을 안 하는 게 공무원인데 반해서 네네. 리스크 관리하면서 앞으로 나가는 게 행정가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걸 좀 보여주고 싶은데 또 서울은 예. 전 세계에서 존경하는 메트로폴리탄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근데 서울이 늙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젊은이들이 자꾸만 경기도로 빠져나가고 같이 구세대, 신세대, 젊은 세대, 나이 든 세대가 공존할 수 있는 아주 재밌는 도시인데 네, 그 맞습니다. 생명력이 점차 손실되고 있는 것은 국가 경쟁력의 손실이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함께 살 수 있는 도시 이런 걸 좀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 맞습니다. 예. 제가 어떤 기사 잡았는데 뭐 인도인가 어딘가 어느 나라는 평균 국민 연령이 37세라는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란 적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도 좀 그렇게 젊게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좀 전에 최진원님께서 정봉주 의원님 유머스럽고 지루하지 않고 말씀에 군더더기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님. 민주진영의 인재들이 이렇게 많은데 왜 쓰지를 않을까요? 민주당은 뼈를 깎아서 기획 전략 공천하십시오.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뭐 지금 봉도사님 여의도 꼭 가셔야 됩니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여기저기 말들이 많습니다. 민정 김님은 봉주로 서울시장 보내주세요. 전 경기도민이라서 아쉽네요. 약간 무책임한 말씀하시고.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않아요? 이제 저런 게 이제 아주 중요한 이야기 포인트인데 서울은 대한민국의 중심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이제 그럼 서울시장 선거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게 이제 나오는데 어제도 이제 어느 분하고 통화를 했더니 오세훈 시장이 정책 펑크가 많기 때문에
정책 얘기로 싸워야 된다. 그런데 지금 많은 후보들이 나오면서 정책 던지고 있거든요. 100점 100패입니다. 아, 정책을 하면 안 돼? 그럼 뭘 넣어야 돼? 서울은요. 이미지? 아니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정책으로 나가면요. 5월 10일 날 취임 아니에요? 20일 뒤이기 때문에 무조건 집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지금 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에 대한 비판적 인식. 네. 그리고 그런 것이 서울에 지금 한바탕 회오리를 쳐놨거든. 용산 네, 이전 네, 때문에. 네, 네. 이런 문제를 갖고 비켜라 오세훈 나와라 윤석열 이러고 싸워야 돼요. 그리고 또 그렇게 싸워야만 서울시에 맞는 거거든요. 그 장관 대우를 하기 때문에 국무위원회에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럼 국무위원회에 들어서 대통령이 잘못한 부분들 수소 중심에서 어떻게 시민들의 권리와 재산권이나 이런 등등을 지킬 것이냐. 이런 문제를 얘기하면 주로 정치적 이슈로부터 가는 정책이거든요. 네. 정책으로부터 가는 정치가 아니라. 그래서 서울은 정치 싸움을 해야 된다. 그리고 오세훈 시장은 그런 거 하기 싫어할 거예요. 왜? 정치인인데. 정치하게 되면요. 정부에 문제 제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문제 제기를 합니까? 용산 이전에 대해서 그 양반이 한마디라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나름대로 전략은 있으신 것 같아요. 우리 봉 도사님께서는. 제가 민주당 지금 이제 국회의원 한 게 18년 전인데 네. 그 18년 동안 그 3위까지도 가지 않는 2등까지도 가지 않는 자타가 공인하는 최고의 전략통이에요. 근데 이제 왜 그러냐면 네. 그 오랜 기간 동안 했는데 그 중에 이제 부침들이 있었는데 저는 쭉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예를 들었고 대선에서도 네. 저쪽에서 간담이 선을 했던 국민통합정부 그것도 제 전략팀에서 나온 아이디어예요. 그래요. 그러면 국민통합정부 이게 마지막에 그나마 정권교체 심리를 어느 정도 대응을 해주면서 0.73%까지 갈 수 있었던 아젠다였거든요. 그래요. 우리 쪽에 시대정신이 없었잖아요. 소확행이었는데 소확행이 큰 석행은 성과 울림이 없죠. 예, 울림이 없었고 네. 막판에 2월 14일 날 선언했던 국민통합정부안 그리고 그걸 받아갖고 안철수하고 다니라면서 윤석열 후보가 국민통합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 이명박 사면복권 얘기하거든요. 네. 그건 국민통합이 아니라 보수통합이요. 아, 그렇군요. 예. 자, 그러면은 이제 서울시장 어쨌든 나가겠다고 지금 하셨고 6명 후보지 나와 있는데 송영길 뭐 여론조사 같은 거 보게 되면 송영길 전 대표가 그래도 제일 높습니다. 그 중에. 그런데 그렇죠. 사람들이 그거 가지고는 안 되니까 전략 공천해야 된다. 이 뭐 20대 비대위원장 박지원 씨 같은 경우는 맨날 지금 부르짖고 있어요. 김민석 의원도 그렇고 우상호 뭐 의원도 그렇고 전부 다 지금 오히려 송영길은 안 된다 이러면서 지금 비토 놓는 분위기여서 차라리 민주당 지지자들이 도대체 그러면 왜 나왔느냐? 왜 이렇게 송영길한테 뭐라 그러느냐? 어쩌자는 거냐? 뭐 이런 얘기 나오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송영길 후보를 그냥 놔두면 네, 어떻게 됩니까? 놔두면 저는 저렇게까지 관심을 안 받을 텐데 오히려 우상호, 김민석 이런 분들이 비판하면서 처음에 비판하는 거 옳아요. 근데 계속 비판하면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오히려 지금 송영길 선거운동 해주고 있는 네, 꼴이에요. 네. 뭐냐면 지금 정확하게 지적을 하셨는데 당원들 사이에 동정심이 많이 일어요. 그리고 맞아요. 송영길을 갖고 갑론을박하다 보면 나머지 후보들이 안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서울시 저는 이제 송영길 후보가 나가면 뻔한 후보로 뻔한 패배한다. 적당히 싸우다 적당히 진다. 37% 정도에서 끝낼 거다. 난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 뭐 41, 2%까지 나왔어요. 이번에는 한 좀 표 차이로 저도 지는 올라가긴 겁니다. 올라갔어요. 네. 완샷 이 경쟁은 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번에 대선 때 5% 졌기 때문에 5%진 것을 어떻게 극복을 할 것인가라고 하는 전략이 있어야 되는데 현재까지는 송영길 후보도 그 전략은 없어요. 서울에 후보가 없기 때문에 내가 나왔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렇죠. 아무도 나가려고 하지 않고 다 도망갔다. 네. 근데 이제 나오니까 그럼 그분 나가야 됩니까? 안 나가도 됩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아니에요? 송영길 후보 나온 거를 네. 직업 선택의 자유도 있고 본인의 정치적 판단도 있는데 처음에 나갈 때 서울과 아무 연이 없는데 도대체 왜 나가냐. 그렇죠. 그리고 책임지고 그만둔다 그러다가 22일 만에 어느 누구도 컴백하라고 안 시위한 했는데? 적 없는데 네. 왜 나왔냐라고 하는 얘기까지는 옳아요. 거기서 끝냈어야죠. 왜 지금 송영길 선거운동 해주고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송영길 후보는 세 가지 축이 그 지지를 바치고 있는데
세 번째가 지금 얘기했던 그 부정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정론이 일고 있거든요. 네, 네. 다운 조사에서. 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뭐냐면 대표를 했고 인천시장을 했고 5선 국회의원이란 말이죠. 네. 계속 22년 동안 정치권에 노출이 되어 있다 보니까 단순 인지도죠. 아 그리고 이게 이제 이른바 그 관성 논리. 관성. 예. 그래서 이렇게 있는 게 편한 거죠. 저분을 지지하는 게. 호남에서 민주당 지지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영남에서 국힘 지지하는 게. 네네네. 그게 이제 그 하다 보니까 편하니까 그게 관성화되는 거예요. 네. 그게 이제 두 번째가 있고 그럼 첫 번째가 제일 핵심이 뭐냐면 이심송심이에요. 이재명 후보가 그 고문이 하는 거요? 예, 이재명 후보의 뜻이 송영길 대표에게 가 있다. 근데 이제 제가 오늘은 이건 아니다. 근데 그건 아니라고 저도 들었어요. 예, 네. 들었는데 네. 이미 국민들은 처음에 나오는 기사에 그 딱 인식이 꽂히고 그 다음에는 그거에 대해서 분석을 잘 안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렇죠. 근데 본인이 어떻게 얘기했냐면 이재명 후보가 마치 나가라고 한 것처럼 사실 그렇게 뭐 전략을 짠 거 아니에요? 전 송영길 후보가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니라고 보고 거짓말하거나 그런 사람은 아닌데 정치인은 이제 무슨 단점들이 있냐면 자기 중심으로 생각을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얘기하다가 네. 예를 들어서 이재명 후보가 서울시장 나갈 사람 없는데 어떻게 그 슬쩍 얘기를 해도 마치 자기에게 아주 진중하게 어드바이스한 것처럼 각색을 할 수가 있죠. 전 그쯤 됐다고 보고. 그런데 그 당에서 3월 30일 공보부에서 기자들한테 해명 논평을 돌렸어요. 네. 이재명 고문이 네. 비대위원들한테 전화를 해서 네. 서울 송영길, 경기 김동연 이렇게 전화했다라고 하는데 사실과 다르다. 그러니까 이러면서 잡아줬거든요. 네네. 근데 잡아주면 네. 그건 별로 관심이 없어요. 잡아준 건 관심이 없고. 예를 들었고요. 제가 2018년 서울시장 나가려고 할 때 가짜 미투로 딱 저를 공격했거든요. 네. 근데 4년 동안 재판을 하면서 그 완전 무죄가 됐어요. 그게 무죄가 된 건 사람들이 모르죠? 10%도 몰라요. 그럼요. 그게 항상 문제예요. 그래 지금 나간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 댓글에 지금도 이렇게 써요. 그 미투 어떻게 됐어요, 이래. 그냥 마찬가지로 송영길 저는 완전 무죄가 됐는데 변호사기 때문에 증거불충분은 무죄가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런 경우가. 네. 근데 판결문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성추행이 있었는지 여부를 따져봐야 된다. 그게 성추행이 없었다라고 하면서 100% 무죄를 때려버려요. 증거불충분이 아니라. 이런 판결은 잘 안 나오잖아요. 네. 변호사님, 이런 판결 잘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기억 못해요, 사람들이. 제가 지금 판결문 내용을 사실 정확히 안 봐가지고 예. 모르긴 하는데 그 당시에 좀 허술했죠, 사실은 그런 주장이나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신장식 변호사 아시죠? 네. 정의당. 네. 그분이 그 프렌시안에서 살짝 또 비틀어서 그분들이 이제 좀 고약했고 제가 민사 안 걸려고 그러다 그런 거 보고 민사 걸었는데 신장식 변호사한테 민사 걸었어요. 예, 프레시안한테 걸었죠. 프레시안? 보통 예, 프레시안하고 이제 그 쓴 기자들 대법원 판결이 나왔으면 인정하고 성추행 여부도 없었다라고 이렇게 알겠습니다. 기사 써야 되는데 네. 그거는 판결하지 않고 증거불충분으로 무죄가 나온 것처럼 비틀었어요, 이걸 또. 알겠습니다. 요 얘기 중요해요. 끝까지 들어야 돼요. 신장식 변호사가 방송 나가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내가 전화했고 당신 왜 그렇게 얘기하냐.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판결문 안 보고 기사만 봤어요. 그러니까 변호사도 기사만 봐. 그렇판인데. 기사만 봐. 우리가 예. 판결문 안 주니까 우리한테. 그래서 이제 송영길 대표의 이심송심은 아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2심은 이재명 고문의 생각은 정심이다? 무심이다. 무심이다. 예, 왜냐면 저는 여기에 이재명 마케팅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후보들한테. 맞아요. 예. 경기도 서울 후보들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재명 마케팅 하지 마십시오. 그분이 지금 많이 아파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여기다 자꾸 참전을 시키죠? 알겠습니다. 일단 서울시장 후보 얘기는 거기까지 하고요. 그만해요? 그 얘기만 하려고 나왔는데. 안 돼요. 지금 할 게 많아요. 지금 민주당 검수완박 어제 당론으로 채택이 됐잖아요. 예. 이 얘기도 한번 하셔야죠. 그렇죠. 검수완박 관련해가지고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우리 앞으로 두 개의 길이 있는데 하나는 검수완박에 대해서 철수를 하고 민생 법안에 집중하는 거다. 다른 거는 검찰 개혁을 강행하는 거다. 그러니까 이 둘 중에 하나 선택하면서 속도를 좀 조절하자. 이런 내용이었어요. 예. 이런 말에 동의하십니까? 제가 동의 안 할 거라고 물어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 제가 이거 동의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확하게.
MBN은 이렇게 말해요. 검수완박 이걸 가지고 미쳤다. 물론 뭐 예. MBN이 직접 말한 건 아니지만 시사평론가가 말한 걸 가지고 이제 일부러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미쳤다. 예. 대한민국 언론 태도도 좀 이상한 것 같은데. 신문에 항상 이렇게 나와요. 검수완박 시민들에게 물으니 뭐 너무 서두른다. 물가부터 잡아라. 이런 비판이 있다는 등. 한번 보여주셔. MBN하고 뉴스원에 나온 기사. 예. 2019년 3월 26일. 네. 제가 정확히 날짜를 얘기하잖아요. 2019년 3월 26일. 예. 권성동 지금 원내대표가 기자회견을 합니다. 네. 권성동. 예. 그때 이제 권성동 대표가 예. 뭐라고 기자회견을 하냐면요. 검찰이 네. 수사권, 기소권을 함께 가지고 있어서 무소불위 검찰이 나오는 것이다. 그래요. 그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도 그랬어요. 예, 그리고 기소권은 검찰에 주고 수사권은 경찰에 다 보내야 된다. 그때 왜 그러냐면 2019년 문재인 대통령이 서술포론 시절 아니에요? 그렇죠. 이분들은요. 추정컨대 이래야 됩니다. 이제 허위사실 유포이고 조심해야 돼요. 네. 추정컨대 본인들이 검찰 시절에 검찰 수사권을 갖고 입맛에 맞는 네. 그런 것으로 했는지 아니면 그렇게 검찰의 권력을 쓰면서 정권 유지에 대해서 했던 기억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모르지만. 검찰에서 수사권을 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앞장서서 얘기한 게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 권력을 써서 자기들 칠까봐 한 것으로 보여요. 그럼 그때 2019년에는 뭐 홍상수 감독의 영화입니까?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답니까? 예.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예. 아니 그때는 틀리고 지금은 맞다? 예.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금 권력을 잡고 있기 때문에 6개 중대범죄라고 하는데 국민들 그 6개 중대범죄를 누가 외웁니까?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부패, 경제 뭐 이런 거. 경제 부패하면요. 대한민국 대기업들은 여기 다 해당됩니다. 그렇죠. 변호사니까 딱 감이 오시잖아요. 전화 변론으로 200억, 300억 가져가는 그런 변론이에요. 경제 범죄는. 네네. 그다음에 그래갖고 경제 부패 2개가 있죠. 네. 부패도 경제에 들어가는 거니까요. 그다음에 네. 공직자와 선거가 네, 있어요. 공직자 선거 있어요. 예. 그건 대한민국의 정치인들 2,000명, 3,000명 정치인들 300명 국회의원을 포함해서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 의원, 광역의원 다 이 범위 안에 넣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대한민국 대부분이 정치인이 다. 예. 검찰이라고 하는 단두대 위에다가 목을 끼워놓고 정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검찰이 네. 자신들의 수사권을 갖고 정치 검찰화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네네네. 그래서 6대 중대범죄라고 하지 말고 대한민국의 중요한 축의 99%에 해당하는 경제와 정치를 검찰 맘대로 하겠다라고 하는데 이걸 왜 동의하냐. 이렇게 보면요. 그럼 이제 박지원 그분을 비판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 그분은 이제 정치 연력이 짧았고 그렇죠. 이런 걸 아직 모를 거예요. 잘 아마. 모르죠, 사실 이분은. 2019년에 이런 일이 있었는지 권력이 바뀔 때마다 야당은 항상 수사권을 빼고 검찰의 힘을 빼고 검찰을 권력화하지 말아라고 주장을 하고 있다가 바뀌면 검찰에 쓰는데 문재인 대통령만 유독 검찰 권력을 안 썼거든요. 그렇죠. 안 쓰면 어떻게 그래서 하냐면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안 쓴 걸 어떻게 하냐면요. 당신이 임명한 윤석열 야당의 대통령이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김호수가 우리 편이라고 그렇게 하각거리던 분들이 김호수가 지금 우리한테 그냥 맞짱 뜨면서 들이대잖아요. 들이받고 있죠. 예. 그럼 이 김호수가 처음에 총장이 되었던 중앙지검장 했다가 총장이 되었던 그 전에 이제 문물검찰총장. 네. 검찰총장 때 손도 안 댔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문물, 윤석열, 김호수. 이 세 명의 검찰을 보세요. 언제 우리가 검찰 권력을 손을 댔는지. 우리는 한 번도 없죠, 그나마 그런 게. 예. 문재인 대통령께서 있으면서 검찰을 정권 유지에 이용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네. 검찰 개혁을 해서 검수한박이 말이 검수한박이라고 하는데 그냥 정상화예요. 맞아요. 검찰 선진화입니다. 정상화. 예, 선진화. 그래서 저는 당내에서 이견이 있는 분들, 그래서 어제 제가 이제 의총 분위기도 쭉 들었는데, 네. 반대하는 분들은 거의 없었고, 다만 이러이러한 부분이 궁금하다. 그리고 이러이러한 부분이 우려가 된다. 반대 10대명은 있었잖아요. 아니, 근데 그분들이, 나 이거 통과 반대합니다가 아니라 당론 결정을 하게 되면 찬성을 하겠지만,
이러이러한 부분이 우려됩니다. 우려의 뜻을 했는데 아니 우리가 그 고속도로에서도 쭉 120km, 110km 놓고 달릴 때 가끔씩 브레이크 밟잖아요. 네, 그건 그런 견제거든요. 브레이크를 밟는다고 해서 가던 길을 멈추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어제 브레이크를 살짝 밟아준 사람들도 앞에 장애물이 있으니 혹은 너무 과속을 하니 요런 정도의 제한이지 이것을 가던 길을 멈춰라. 그런 건 아니다. 이런 건 아니었다. 그래서 뭐라고 넌 표현하냐면 만장일치란 표현을 써요. 네, 맞아요. 만장일치로 채택. 그럼 12명 이분 의원들이 무슨 얘기 하나 반대했는데 항의 안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토론 과정에서는 이런 거죠. 피리에서 아름다운 소리가 나오는데 그 내부 소리, 피리안을 보면 좌우 사방팔방으로 소리가 바람이 부딪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름다운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 토론 과정은 검찰이 선진화라고 하는 아름다운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한 네. 안에서 보이지 않는 바람의 충돌이었다. 아, 말이 멋있다, 진짜. 예, 아, 그 정도로 정말 봐주시면 되는 거죠. 멋집니다. 네. 우리 PD님, 요즘 얼른 좀 띄워보세요. 제가 아까 띄워달라는데 안 띄워줬는데. 보면은, 이게 뉴스원, 검수완박 시민들에게 물으니 너무 서두른다. 물가부터 잡아라. 이렇게 비판했다고 제가 나오고. 저기서 봤거든요. 네. 제가 기사님한테 한 말씀 드릴게요. 앞으로 저렇게 인용할 때는요. 네. 익명 인용하지 마세요. 시민 누구누구 어디에 사는 누구누구 이름까지 써주세요. 맞아요. 저거 왜 그러냐면요. 네. 데스크하고 기자 생각에 저도 기자 출신 아닙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 익명으로 돌리려고 그럴 때 지나가는 시민 또 시민 누구누구 김모 씨에게 물었더니 저 기자 얘기예요. 자기가 시민이라 뭐 이런 거겠죠? 자기도 시민이겠죠. 네. 근데 저 기자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요. 경기도 사람은 도민이라 그래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 다음 거 박홍근 얘기한 거 검수완박 반대시 결론 하니까 유창선 미쳤구나. 아, MBA 멋있어요. 미쳤구나. 참내원. 유창선 저 아저씨한테 좀 물어보고 싶어요. 네. 저분도 이제 제야 평론가와 이제 일반 평론가로 왔다 갔다 하는데, 저번에 인신공격하고 싶은 생각 없고요. 네. 2019년 권성동이 이랬을 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그때 또 반대 말했겠죠. 예. 사실 솔직히 말하면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불과 얼마 안 된 작년 재작년인가 본인이 스스로 검찰의 수사권 기소권 분리 찬성한다 말했고 김호수 총장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리고 저 유창선이나 이제 이런 저 기자분들에게 제가 한 말씀 좀 드리고 싶은 거는 대한민국 검찰권 남용으로 인해서요. 제일 피해를 본 게 저예요. 동의합니다. BBK 동의합니다. 다스 이명박 거라 그랬잖아요. 네, 정말 맞는 말 했는데. 예, 맞는 말 했는데 검찰은 기소를 했고 재판부는 거의 판결문 보면요. 네. 검찰 기소장을 컨트롤 C 그대로 컨트롤 썼어요. V예요. 갖다 패스팅한 거예요, 그냥. 그렇죠. 갖다 때려 붙였거든요. 네. 그로부터 10년이 흐른 2011년인가 2021년인가 2020년에 1심 아주 유능한 에이스 정계선 부장판사 판결문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수석했었어, 그분은. 예, 다스가 피고인 이명박 것이라고 하는 것은 증거가 차고도 넘친다. 그러니까. 근데 그 11년 전에 이미 그 기시감이 있어서 정확한 근거를 갖고 얘기했던 정봉주는 유죄. 왜냐면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또 유죄니까. 그렇죠. 아니 사실적시 명예훼손도 유죄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이제죠. 저는 사실적시가 아니라 허위사실이에요.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이에요. 그거는 말도 안 되는 건데. 예, 그런데 제가 1년 살면 억울하지도 않아요. 징역을 1년형을 때렸거든요. 네, 어떻게 살았어요, 근데? 1년 1일을 살았어요. 왜요? 2월이 29일 윤달이 껴서. 이게 웃을 일이 아니에요. 우리 그렇게 안 하는데, 우리 하루하루 날짜 계산하는데, 그건 좀 잘못된 것 같은데? 이 거짓말쟁이. 아, 진짜요? 나 다 알아. 이거는 거짓말이에요. 25일 날 들어가서요. 25일 날 들어가서 24일 날 나와요. 25일 날 들어가서 24일 날 나오는 건 맞는데, 예. 모르겠어요. 뭐 징역 8월, 뭐 징역 1월 이렇게 월로 따지니까 그랬다는 예, 거죠? 징역 1년. 알겠습니다. 예. 예. 하여튼간, 저는 어쨌든 고생하신 거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아니, 그래서 예. 이게 검찰권의 남용이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검찰권 어제 남용했고, 판사들도 동조했고, 예. 안타깝게 네. 법 왜곡죄가 없었는데 법 왜곡죄는 여러분들이 법 왜곡죄가 있어요? 법 왜곡죄를 이번에 누려고 그랬어요. 그게 아, 히틀러 시절에 예. 히틀러에게 복무했던 검판사들을 처벌하기 위해서 나중에 독일에서 생겼던 독일법 아시니까? 네네, 그거는 뭐. 예, 그리고 이제 그건 공소시효도 없고요. 네. 그래서 법을 악용해서 권력화하는 이런 검판사를
대학들에게 일정 정도 견제 뜻으로 이제 두는 건데 그거는 이제 어제 안 들어왔어요. 이거는 아무래도 재형법정지 원칙상 명확하지 않으니까 그렇죠. 예, 그런 측면도 있는데 저는 일단 그런 얘기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예. 자, 지금 봉도사님이랑 같이 얘기하다 보니까 정말 한두 끝도 없는데 매일매일 모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 이슈 좀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부산대에 이어서 고려대학교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인 조민 씨에 대해서 입학 허가 취소 결정을 내려서 지금 현재 조민 씨는 고졸이 돼버렸습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 행정소송하고 있고 또 뭐 집행정지도 좀 하고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켜봐야 되긴 합니다만은 자, 이게 사실은 생각해보면은 지금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혹은 내지는 뭐 허위 경력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얘기되는 김건희 씨 그 논문, 석박사 논문, 예. 국민대학교에서 혹은 숙명여대에서 다 자기네들이 지금 표절인지 아닌지 판단하고 나서도 지금 발표를 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얘기는 표절이 아니었으면 진작 발표가 났겠죠. 표절이니까 사실은 발표 시기를 고려하고 문제가 안 생길 때를 생각하는 게 아닌가 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 건하고 이게 비교를 해보게 되면 조민 씨에 대한 건하고 좀 너무 이 기준이 다른 거 아니냐. 그런 상황에서 고조까지 만들어버리고 이거는 심하다. 이래서 또 국민들이 청원까지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게다가 이것 때문에 지금 충격받아서 조민 씨 어머니죠. 지금 교도소에 있는 정경심 교수는 뇌출혈도 지금 판정받았다는 거예요. 병원에서. 자, 이런 정체적인 상황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원래 정경심 교수가 그 젊은 시절에 뇌를 크게 다쳤잖아요. 네, 맞아요. 그때 강도 뭐 이렇게 하다가 그랬었어요. 연구 유학하다가. 시절에. 예. 그래서 이제 거의 뭐 때 죽을 정도의 대형 사고가 났었는데 그 후유증이 오래 가잖아요. 평생 가는 거거든요. 실명도 했죠, 그래서. 예. 그런데 건강 상태가 안 좋아갖고 건강 상태 얘기를 하면서 보석 신청을 했는데도 이제 안 됐고요. 그렇죠. 일단 뭐 박근혜 대통령하고도 좀 형평이 안 맞아요. 건강 상태는요. 정경심 교수가 지금 박근혜 대통령보다 더 안 좋습니다. 어쨌든 저는 그 문재인 대통령께서 좀 특사를 좀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데 이제 이런 거예요. 이번에 그 2015년 의전원 신입생 모집 요강에 제출 서류의 기재 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불합격 처리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불합격 처리를 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행정소송을 했는데 행정소송 여기 이제 노영희 변호사님도 변호사지만 재량권 일탈 남용 여부가 쟁점이 된다면 한번 얘기해 볼 만하다는 거거든요. 맞다. 그 허위 서류이긴 하지만 학부모가 허위 경력을 만들어줬을 뿐 학생 당사자는 학교를 속이겠다는 고의가 없었다. 그리고 이걸 주도적으로 움직이지도 않았다. 이런 걸 봤는데 지금 여러 가지 정황을 고려했을 때 이미 그것이 그 7, 8년이 지난 일이고 이미 다 그 과정을 마쳤고 의사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 그 와중에 만약에 이 허위 입학한 것이 진짜 이 학생의 학업 성적이나 이런 것을 이수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의사 졸업하기 힘들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런 정황까지도 고려하게 된다면 면허 취소, 입학 취소까지는 과하다라고 하는 것이 있다면 변호사들, 이거 중립적 변호사들한테 그 이념성 없는 분들한테 물어봤더니 10명 중에 6, 7명 정도는 쟁점을 한번 다퉈볼 만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저는 이거 충분히 다퉈볼 만하고. 네네네. 김건희 씨는 이제 대통령이 됐어요. 남편이. 그 대통령의 그 사모가 됐기 때문에 둘의 잣대를 비교해 놓으면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우리가 지금 디지털 시대를 살잖아요. 아날로그 시대는 그냥 불태워버리면 돼요, 기록을. 네. 디지털 시대는 다 기록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디지털 시대는 기록이 어디에 남아있냐? 우주에 남아있어요. 그렇죠. 사라지지 않는 거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저는 김건희 씨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의 뇌리에 있습니다. 이 국민들의 뇌가 우주니까 이번에 장관들 그다음에 총리 내정된 분들이요. 전 자제분들 그 이전에 10년 동안 표창장 다 까봐. 네, 표창장 네네네. 그다음에 인턴 경력 때문에 지금 최강욱 의원은 1심에 1년 8월에 2년 그 선고를 받았고요. 2심에서 그렇죠. 1년 구형받았어요. 네네네. 그래서 인턴을 그렇게 깔끔하게 하는지 그리고 인턴 자제분들 대학 들어갈 때 인턴 경력 다 있거든요. 이거 다 내라 그럴 거예요. 맞아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봉사 확인서도 좀 확인해봤으면 좋겠어요. 봉사 확인서. 봉사 확인서가 제일 문제예요. 인턴 그다음에 그 표창장 네네. 이런 거 다 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그 논문 기재
세컨, 서드를 이렇게 네, 들어간 네, 논문 네. 기재 이런 거 다 제출 민주당에서 받을 겁니다. 만약 안 받으면요. 민주당 의원들이 제가 얘기하면 좀 떨거든요. 제 방송에서. 여기서도 얘기하잖아요. 네, 네. 자, 4가지 받으면 됩니다. 인턴 증명서, 그다음에 봉사 증명서, 네, 봉사확인서, 그다음에 봉사 확인서, 그다음에 표창장, 그다음에 논문 공저자로 들어간 거예요. 이거 4개 다 받으세요. 그쵸. 받으면 대한민국에서요. 지금 특히 안무죠. 보수 진영에서, 중도 진영에서, 네. 특히 보수 진영에서 장관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좋은 대학 간 자제들을 갖고 계신 예. 부모님들은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데서 자유로울 수가 없을 아니, 것 같아요. 저는 장관 끝나는 게 아니라 그분들 고발해갖고요. 다 입학 취소시켜야 돼요. 알겠습니다. 예. 상처받은 민주당 지지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이제 시장 후보로도 나오셨고 예. 한마디로 좀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정리할 것 여러분들이 눈치 빠른 분들은 좀 느끼시겠지만, 오늘 이 방송이 중요한 분기점인데요. 어제까지는 제가 아주 간을 심하게 보다가. 그래서 어제 간조사구나. 예, 간봉주. 네, 간봉주. 네. 그래서 간철수보다는 간봉주 하니까 신중하다고 또 박수를 보내요. 저는 뭐로 해도 박수를 보내는 것 같아요. 그러네요. 예. 그런데 어제 밤에 이제 우리 게릴라 팀들하고 미팅을 하고, 전략을 바꾸신 거예요? 아니 이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정말 저렇게 정색을 하면서 울부짖으면서 전화하는 분들도 있어요. 나가라 제발. 알겠습니다. 그래서 출마 선언을. 네. 아니 오늘서부터는 좀 진중하게 하고 있고, 이제 저는 아까 디지털 얘기했잖아요. 플랫폼 선거 운동으로 갑니다. 그래서 일단 전략은요. 만약 하게 되면 네. 3노인데 no 오피스, 사무실 없다. 그 다음에 두 번째 no money, 돈 안 쓰는 선거한다. 여러분들이 돈 내서 여러분들이 선거 운동해라. 네. 그 다음 세 번째가 노마드입니다. 노마드는 뭐냐면 2030이 집 없는 자신들을 유목민이라 그랬잖아요. 그게 노마드 세대거든요. 근데 민주당 분들이 정권을 잃었기 때문에 집을 뺏긴 겁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100만 당원들이 노마드인데 저는 노마드의 족장이 되겠다. 그래서 봉족장입니다. 그래서 봉족장이다? 간봉주 봉족장인데 네. 이 노마드들이 제가 구축한 플랫폼에 10만 명만 들어오면 저는 무조건 경선에서도 이고 서울시장 이깁니다. 이기는 전략은 제가 다음 시간에 얘기해 드릴게요. 그럴까요? 예, 그리고 네. 아까 어떤 분이 경기도라 그랬잖아요. 관계없습니다. 네, 상관없어요. 모든 분들이 서울에 연고가 있는 지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네. 제 플랫폼에 참가하면 됩니다. 그러네. 그래서 민주당 당원들 중에 10분의 1만 들어오면, 네. 그리고 제가 25만 당원 회원을 가졌던 경력이 있잖아요. 회원 가입하는 정도로 간단하게 이 플랫폼에 가입하면 됩니다. 앱에. 이 플랫폼 정치가 대한민국 네. 정치를 얼마나 진일보시키고 네. 정봉주라고 하는 네네. 폴리테이너의 신기원을 열었던. 네. 너무 영혼 없는 답변 같은데. 정봉주 후보님이 저한테 그동안 잘해준 게 없기 때문에 사실 제가 마음이 열리지 않았었는데 오늘 제가 딱 말씀 들어보고 좀 도와드릴까? 근데 내가 좀 힘이 없긴 한데 좀 도와드리면 좋아하실까?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 노영희 노영희 변호사님 같은 경우도 네. 어마어마한 셀럽이기 때문에 한 번에 노마드가 들어오는 게 아니라 네. 이게 줄기째 들어오는 거니까 모든 분들이 다 자기의 줄기를 갖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예. 제가 미력 하나만 도와드리는 쪽으로 마음을 좀 점점 고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나누겠습니다. 지금까지 정봉주 더불어민주당 정개특위 위원장하고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